그렇게 하시죠. 네. 우선 전반적인 총평을 하면은 저희가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한 것처럼 627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을 차단한 솔직히 나쁜 정책이에요. 그리고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97 정책은 제가 봤을 땐 절반의 성공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제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안 또는 서울 근교의 토지 확보된 게 거의 이전과 이전과도 조금 큰 차이가 없고 제대로 확보가 안 됐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929가 67 다음에 서울시에서 9월 30일 전후로 대단한 거를 발표할 것처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중앙정부 안보다도 후퇴했고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걸 발표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온 거는 두 개예요. 두 개가 뭐냐면은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된 공사기간, 민간에서 디벨로퍼가 어떻게 시공을 하고 계획을 하고 개발하는 그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SBS 교양이라는 채널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동 안 하고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작동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건데 그게 아닌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2031년까지 서울 안, 특히 한강 주변 중심에 31만 호 착공을 한다는 얘기인데, 착공한다는 얘기는 중앙정부 97 대책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서울 일부하고 경기도권에 착공한다는 얘기를 한 거고, 서울시는 서울시 안에 착공한다는 얘기를 한 건데 똑같은 얘기인데 왜 그걸 같이 발표를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총평 봤을 때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의 대책이 상당히 지금 실효성이 없다. 그럼 추석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정보정책 나올 거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좀 무서운 시나리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봐요. 네. 조금 더 이야기를. 예. 그러니까 929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거든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것, 그리고 2031년까지 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1년까지 착공을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서 토지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어디서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서울시와 주변에서 물어봤을 때 신통기획이라고 있어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2021년 10월에 나온 정책인데, 그 정책도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신속하게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재건축, 재개발 기간 단축하는 거하고 신속통합기획하고 다른 게 뭐냐고요. 그게 2021년 10월에 나와서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서 많은 지구들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취지가 처음에 3년 안에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착공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2021년 10월에 나와서 그러면 지금 착공된 데가 있냐? 거의 없어요. 3년 전, 4년 전에 나온 플랜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앞으로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의구심을 갖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31만 호 부지가 신속 통합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우선은 첫 번째는 그 발표에서도 토지와 관련된 부분 정확하게 안 나왔다는 것. 두 번째는 만약에 신속 통합 부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130% 정도의 물량이 증가될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정부안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수용 또는 보상이 거의 끝난 데들이 많거든요. 멸실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빈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착공을 하는 게 있다는 게 중앙정부 플랜인데, 지금 플랜은 뭐냐면은 우선은 거기 있는 사람들 수용 보상 마무리하고 그걸 철거해서 빈 땅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단이 지금 선행도 안 된 상태라고요, 사실은. 철거가 안 된 데가 태반이에요, 신속통합기획도. 그러면은 우선은 그래도 서울시대로 빨리 한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대규모 멸실이 발생을 해요.
31만 호 착공도 중요하지만은 그 착공된 다음에 31년까지 착공이에요. 그 다음에 준공은 3, 4년 후라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34년, 35년에 35만 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 단계에 계산을 해보면은 130%가 증가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24만 호의 멸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24만 호의 멸실이 갑자기 발생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4만 호는 어마어마한 물량인 겁니다. 이게 한 구 사이즈예요, 사실은요. 분당이 40만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멸실이 되는 건데, 그럼 그냥 임대료 폭등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플랜도 신통기획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서 지구 지정을 원해서 많이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제대로 안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확보가 된 다음에 거기서 멸실, 철거를 하고 토지를 깔끔하게 만들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멸실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게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신속통합기획이건 뭐건 기본적으로 조합이 결성된 다음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합이 결성돼가지고 그 조합원들끼리 동의를 얻고 뭔가를 하는 과정은 솔직히 절차하고 상관이 없어요. 절차하고. 즉,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대치동에 있는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거기도 신통기획이거든요. 거대 아파트 단지예요. 아마 나중에 되면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도 35평대는 복도식이에요. 40평대, 50평대, 거의 80평대까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분들이 사실 자기들이 원하는 이익이 다 달라요. 80평대 분들, 많은 분들 노년층 계시거든요. 왜냐면 제가 역삼동에 살았어가지고 45년 정도 대치동에 친구들이 있어서 가서 친구들 얘기니까 좀 들어봤어요. 그럼 80평대 분들도 뭐 굉장히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담금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느 부자는 야, 그 83평보다 더 큰 평수 받겠지 하는 분도 있고, 다른 분, 야, 난 부담스러우니까 1+1로 가자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의견 조정을 누가 할 거냐고요, 사실은. 그 의견 조정을. 35평대 복도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대지 지분이 조금 더 많아요. 40평대, 50평대보다. 그러니까 평당 지분율이. 그럼 그 안에서도 알규가 세워져요. 그 알규가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데가 뭐냐면 역삼동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예요. 개나리 아파트는 33동, 34동, 35동이 57층, 63평을 되게 큰 아파트 동이었어요. 거기는 70년대 후반에 그 화장실에 비데가 있었어요. 이미 40년 전에. 근데 그 앞에 있는 5층짜리는 그냥 서민이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일반적인 아파트고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그런데 5층짜리 아파트하고 12층짜리 아파트는 대지 지분을 보면은 이게 25평이고 57평이어도 대지 지분 여기가 더 많아요. 그 안에서 싸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33, 34, 35동이 제일 비싼 동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은 거의 15년 후에 했어요. 앞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 영동 아파트 다 재개발된 다음에 10년 후에 됐다고요. 그럼 이 의사 조절을 누가 했냐고요, 솔직히. 조합 안에서 싸운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조합 안에서 이런 알규가 생긴 거를 솔직히 지방정부가 들어가서 지금 뭘 할 수 있냐?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즉, 사업 구조를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이 인허가 절차를 지금 줄여주겠다?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피상적인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신속통합기획 부지로 신청한 데가 되게 많아요. 선정된 데도 되게 많고. 근데 우리가 물론 이분법적인 건 위험합니다만은 강남하고 강북으로 나눴을 때 약간 달라요. 강남이건 강북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사실 분담금이거든요. 분담금. 개인이 조합원이 지불하는 분담금. 그럼 분담금이 사업성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분담금에 대해서 사실은 강남 분들은 뭐 일부는 좀 힘들어 하시지만은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오케이 해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높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강북 지역은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득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굉장히 조금 힘들어 하신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사업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강남 지역은 사실은 사업성의 이슈가 아닌 거예요. 사업성의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지금 갈등 구조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간의 갈등이 있고 각각의 생각하는 이해관계가 달라요. 따라서 이 이해관계 다른 부분은
행정 절차랑은 전혀 무관한 겁니다. 전혀 무관한 것이고 강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담금도 굉장히 부담이 된 데다가 이 사업성 관련해서 분양가를 아주 높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게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마찬가지로 조합원들과 관련된 이슈가 또 존재를 해요. 어떤 조합원분들은 여전히 33평을 원해요. 근데 사실 강북 지역에서의 대표 평형은 지금 25평대가 됐고 그리고 서울 전체도 대표 평형이 지금 25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을 그러면은 정부가 서울시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것인가 그런 얘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조합원이 생각하는 부분들,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라는 부분들은 행정 절차랑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 구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건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 구조 관련해서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뭐냐면은 조합원들이 이제 어떤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할 때 보통 이제 그 컨설팅을 받는데 뭐 정비업체 또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금융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금융과 관련된 구조를 갖고 오는 부분들이 되게 약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서울시도 잘 모르고 따라서 이 사업 구조가 결국은 금융 이슈인데 그 금융 이슈를 정책 담당자들이 모르는 것 자체가 지금 사업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그거예요. 우리가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은 거기 상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가 굉장히 큰데 과거에 음마 상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 한보에서 만들었을 때 한보 그 건설회사는 거기가 자기들 사무실이기도 했었고. 근데 음마 상가 뭐 가보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하에 있는 상가 되게 잘 됩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음마 아파트를 재개발을 충분히 한다고 했을 때 이 상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가 부분을 따로 할 것인가? 상가 부분을 포함시켜서 할 것인가? 그럼 어떤 상가주의는 야 나는 그냥 입주권 아파트를 받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장사가 잘 되는 부분, 야 나 이거 영업을 해야 돼, 영업이 지금 너무 잘 되는데 영업에 대해서 영업권도 받고 영업 보상도 해야 돼 너희들이. 그러면 이게 갈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갈등 구조 해결책, 부재 이거 없이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사실은 본질을 무시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따라서 제가 그 교양이라는 채널에서 말씀드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이거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공급에 대해서는 좀 다른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공급은 심각하게 없어집니다. 심각하게 2029년까지. 그럼 2029년까지 공급이 지금 돼야 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따라서 지금 나오는 공급 대책이라는 거는 100% 작동 못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거대한 분양시장을 빨리 여는 것 빼고는 작동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합원들끼리 조정도 안 됐어요. 조합원들이 다 오케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분양시장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3, 4년 후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에요. 분양시장을 열어봤자 3, 4년 후에요. 근데 중앙정부 플랜은 토지가 거의 수용된 상태예요. 그 플랜에서는 솔직히 미리 그 분양을 들어가도 돼요. 그걸 누가 했냐면은 이명박 정권 때 했어요. 이 구조가 이미 존재를 했어요. 이명박 정권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사전 예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전 청약인데 실질적으로 대충 토지 이용 계획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완벽하게 다 수용을 해가지고 토지 이용 뭐 플랜 짜가지고 여기다가 요만큼 아파트 1000세대 하는 게 아니고 야 대충 이건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우선 분양부터 해.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시급하니까 우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가는 과정이 가는 구조가 중앙정부권 돼요. 지금 거의 다 토지를 확보를 하고 수용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 속이는 것이고 이게 정부 리더십에도 문제가 그러니까 양쪽 다 저는 좀 안 좋게 보는 게 아니 9월 7일에 나온 얘기도 언제까지 130만 호 그 착공한다는 얘기고 서울시도 언제까지 35만 원 착공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착공한다는 얘기인데 왜 같이 발표를 못 하냐고요. 둘이서 조정을 했어야죠. 한쪽은 그리고 대부분이 서울 외곽 지역이에요. 한쪽은 서울 안이에요. 지금 둘이서 얘기 같이 해가지고 시민들 안심시켜야 되는 상황에
전혀 그 모든 사람들이 만족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전혀 작동을 못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아는 순간 시장은 다시 불붙을 거예요. 따라서 제발 그 정부,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조금 유념하시고 좀 잘 플랜을 짰으면 해요. 좀 더 세심한 플랜. 지금은 거대한 분양 시장 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것처럼. 네. 오케이. 네. 여기까지.